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출 절벽이다. 성장 엔진이 꺼졌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는 소식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문장부터 단언컨대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 중 절반 이상은 여러분의 공포를 먹고 사는 각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른바 퍼머 크라이시스, 즉 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은 멈추지 않고 공급망은 수시로 끊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재래식 언론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대한민국의 대응 능력은 쏙 빼놓은 채 오직 공포만을 대서특필합니다. 정보가 돈인 시대에 이들은 왜 사실을 말하는 대신 우리 국민의 눈을 가리는 위험한 유혹에 빠졌을까요? 냉정하게 옆나라 일본과 우리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일본 언론들은 자국의 잃어버린 30년은 잊은 채 한국의 작은 수치 하락만 나오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한국은 위기 때마다 오히려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더 키워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언론이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이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우리 국민의 투매를 유도하거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것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시장 교란입니다. 30대 청년의 주식 계좌부터 60대 은퇴자의 노후 자금까지 이 뉴스 한 줄에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걸 그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아셔야 합니다. 이 콧대 높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느냐? 바로 그들이 유튜브와 뉴미디어에 밀려 생존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 기사를 클릭할 때마다 그들은 광고 수익을 챙기지만 정작 여러분의 지갑은 얇아집니다. 저는 오늘 이 거대한 거짓의 장막을 걷어내고 우리가 왜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지 그 진짜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일본이 라피더스라는 국책 기업을 앞세워 반도체 왕국을 재건하려 한다는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본이 삼성을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다. 정부 지원금이 조 단위로 투입된다며 당장이라도 우리 반도체가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도하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건 현실을 모르는 언론의 호들갑에 불과합니다. 자, 냉정하게 수치로 비교해봅시다. 일본이 목표로 하는 2나노미터 공정은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다고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 지난 30년간 쌓아온 공정 노하우와 수천 개의 협력사 생태계는 일본이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는 압도적 패키지 딜입니다. 일본은 현재 40나노급 양산 체계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우리보다 기술력이 10년 이상 뒤처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계단 10칸을 한 번에 뛰어넘겠다는 일본의 발표를 우리 언론은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는 장비와 소재마저도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하며 일본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노재팬 당시 우리 언론은 한국 반도체가 당장이라도 멈출 것처럼 공포를 조장했지만 데이터상으로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이라는 거대 고객을 잃고 비명을 지를 때 우리는 공급망을 전 세계로 다변화하며 더 강해진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밀월 관계가 한국을 고립시킬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글로벌 분업 구조를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초미세 공정 제품을 적기에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단 2곳뿐이며 그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카드에 올인하기보다는 이미 완성된 한국의 생산기지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결국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단순히 메모리 칩을 파는 것을 넘어 전 세계 AI 혁명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재래식 언론은 왜 일본이 무섭다며 공포를 조장할까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불안해하며 뉴스창을 새로 고침하고 그래야만 그들의 클릭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적 승리보다 자신들의 기사 조회수가 더 중요한 위험한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는 지금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체코와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수십조 원 규모의 원전 사업에서 미국과 프랑스라는 전통의 강호들을 제치고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재래식 언론들은 미국의 견제가 심하다, 체코 수출은 수익성이 낮다며 칭찬보다는 걱정 섞인 비관론을 먼저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치가 말하는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냉정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원전 종주국이라 자부하던 프랑스는 현재 자국 내 원전 건설조차 공기 지연과 예산 초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어진 예산 내에서 약속한 날짜에 원전을 완공하는 온타임 온버젯 패키지들 능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의 까다로운 국가들이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프랑스나 미국의 원전 건설 단가가 우리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원전 건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기에 숙련된 인력과 부품 공급망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 하나를 지을 때마다 유럽 국가들은 수조 원의 예산을 아끼는 동시에 가장 안전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셈입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소송 때문에 수출길이 막힐 것이라며 연일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이건 국제 비즈니스의 고도화된 협상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미국 역시 자기들의 노후화된 원전을 보수하고 새로 지으려면 한국의 생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소송은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전략적 흔들기일 뿐 대한민국이라는 최고의 파트너를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미 원전 동맹은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에너지 수싸움의 끝에서 웃는 쪽은 대한민국입니다. 탄소 중립이 국가 경쟁력이 된 시대에 가장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원전 기술은 그 자체로 에너지 주권입니다. 그런데도 재래식 언론은 왜 남는 게 없는 장사라며 찬물을 끼얹을까요? 그들은 국격이 올라가고 경제가 안정되는 뉴스보다는 갈등과 실패의 서사가 더 자극적이고 돈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낡은 안경을 벗어 던지고 대한민국의 원자력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는 이 경이로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재래식 언론들은 한때 중국의 저가 수주 공세에 밀려 한국 조선업이 곧 고사할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도크가 비어간다, 희망퇴직이 줄을 잇는다며 마치 조선소에 불이 다 꺼진 것처럼 공포를 조장했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향후 3, 4년치 일감을 이미 꽉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수주량의 회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바다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치로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저가 선박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여전히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치명적인 기술적 한계, 리미테이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운항 중에 가스가 새거나 엔진이 멈추는 대형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화물창 기술과 세계 최고 효율의 이중연료 엔진이라는 압도적 패키지 딜 B를 완성했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이 돈을 더 주더라도 한국 배를 사야 남는 장사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아셔야 합니다. 최근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메탄올 추진선이나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친환경 선박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점유율 70% 이상을 대한민국이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다? 일본은 이미 기술 경쟁에서 밀려났고 중국은 이제 겨우 기초 설계를 흉내내는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물류의 친환경 혁명을 주도하는 플랫폼이 된 것입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인력난 때문에 배를 제때 못 만들면 위약금을 물게 될 것이라며 또다시 비관론을 퍼뜨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장의 역동성을 전혀 모르는 책상머리 분석일 뿐입니다. 우리 조선사들은 이미 AI 기반의 자율운항 기술과 로봇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기술로 극복하고 그 기술을 다시 전 세계에 수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바꾸는 우리 기업들의 저력을 언론은 왜 애써 무시하는 것일까요? 결국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경쟁국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술적 초격차를 완성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흐름이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으로 바뀌는 이 시점에 그 에너지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유일한 바다의 운송수단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패권입니다. 그런데도 재래식 언론은 왜 낡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프레임을 씌워 우리 산업을 깎아내릴까요? 그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승전보보다 몰락의 전조라는 자극적인 서사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제 그들의 소음에서 벗어나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우리 기술의 위험을 똑똑히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의 시대가 오면서 그 심장이라 불리는 배터리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죠. 우리 재래식 언론들은 연일 중국 LFP 배터리에 밀린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어 한국 배터리사들이 위기다, 불안감을 조성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의 판세를 읽어보면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은 지금 폭풍 성장을 위한 거대한 도약대에 서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정부의 보조금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가장 핵심적인 고성능 라인업에 채택하는 것은 여전히 한국의 NCM, 즉 3원계 배터리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거리가 짧은 중국산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적, 압도적 패키지 딜을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기술력, 이것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인 미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체제 아래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한국 배터리입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 보조금을 못 받게 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투어 한국 기업들에게 제발 우리와 합작 공장을 지어달라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이 테슬라라는 단일 고객에 매달릴 때 대한민국은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글로벌 거물들과 손을 잡고 북미 시장 전체를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전기차 캐짐, 일시적 수요 정체 때문에 배터리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다며 금방이라도 산업이 망할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파도가 오기 전에 일시적인 잔물결일 뿐입니다. 모든 혁신 기술은 대중화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시기를 거칩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한국 기업들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완성하고 중국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LFP 배터리 시장까지 가성비로 공략하며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부르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경쟁자들을 완전히 따돌리는 골든타임인 셈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가 되어 향후 30년의 먹거리를 책임질 것입니다. 에너지 패권이 기름에서 전기로 넘어가는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우리 기업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래식 언론은 왜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당장의 분기 실적 하락에만 집착하며 공포를 조장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위기론에 빠져 있어야만 그들이 시장의 심판관 노릇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언론의 비관론을 뚫고 전 세계 전기차의 동력이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 압도적인 진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도체부터 배터리까지 대한민국이 써내려가고 있는 거대한 승리의 기록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그래서 내 지갑에 들어오는 돈과 무슨 상관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어야 진짜 살아있는 정보가 됩니다. 30대 청년의 주식 계좌부터 60대 은퇴자의 노후 자금까지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언론의 공포 마케팅은 실제로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갉아먹는 아주 구체적인 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미디어의 생리를 지켜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많은 국민이 데이터가 아닌 언론의 분위기에 휩쓸려 평생 모은 자산을 헐값에 던지는 비극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 주력 산업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입니다. 언론이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이 정점을 찍고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다고 대서특필할 때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우량주를 던지며 시장을 떠날 때 정보의 최상단에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저가에 싹쓸이합니다. 나중에 실적이 증명되고 주가가 다시 회복되면 수익은 고스란히 그들의 몫이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쓰라린 손실과 뒤늦은 후회만 남게 되죠. 이것이 바로 가짜뉴스가 만들어내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여러분의 부를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언론의 비관론에 빠져 대한민국 경제를 의심하고 있을 때 정작 전 세계 부의 흐름을 결정하는 글로벌 펀드들은 한국의 핵심 기술 기업들을 가장 저평가된 보석으로 꼽으며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뉴스의 형용사가 아니라 기업의 현금 흐름과 특허 개수를 봅니다. 언론이 만든 안개에 가려 정작 주인인 우리 국민들만 자기 집의 가치를 모르고 헐값에 팔아치우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언론이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신중함은 투자의 미덕입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가짜뉴스에 속아 대한민국 기업의 저평가된 가치를 외면하고 현금만 쥐고 있는 사이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의 현금 가치를 야금나금 갉아먹습니다. 진짜 위기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을 가려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편향된 뉴스 속에 있는 셈입니다. 결국 우리 3060 세대가 이 거친 경제의 바다에서 생존하는 법은 단 하나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의 자극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실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한국 산업이 위험하다는 뉴스 뒤에는 누가 이 뉴스 덕분에 저렴하게 매수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십시오. 대한민국의 펀더멘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하며 그 가치는 결국 숫자로 증명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과 소중한 지갑을 지키는 것은 언론의 선동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가진 냉철한 데이터 분석력입니다. 가짜뉴스의 덫에서 벗어나는 순간 보이지 않던 거대한 재테크의 기회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산업의 구석구석을 재래식 언론이 던지는 공포의 덫을 지나 그 이면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실체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지난 6장에서 논의했듯 가짜뉴스는 단순히 우리의 자산 가치를 위협하는 것을 넘어 우리 국민 전체의 가슴 속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치명적인 독을 심어놓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다. 일본이나 중국에 추월당할 일만 남았다는 비관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누군가는 그 혼란을 틈타 더 큰 이득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확합니다. 이제는 타인이 쓴 공포의 시나리오를 읽는 관객에서 벗어나 데이터로 무장한 주체적인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의 재래식 매체들이 이토록 자극적인 오보와 비관론에 매달리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가진 정보 독점의 시대가 끝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이 주는 정보가 곧 진리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의 실시간 공장 가동률과 수출 수치를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더 강한 자극, 더 자극적인 공포를 동원한 관심 경제의 늪에 빠져버린 셈이죠. 그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주의력을 훔쳐 자신들의 수명을 연장하려 하지만 우리 현명한 3060 애독자 여러분은 더 이상 그들의 얄팍한 상술에 귀한 자산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입이 떡 벌어지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 한국 경제사 사면 초과에 빠졌다고 소리 높여 외치는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거대 자본과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대한민국을 공급망의 최후 보루로 점찍고 조용히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원전, 조선, 그리고 배터리까지 이 복합 위기 시대에 이 모든 핵심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가동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세계 최고의 큰 선들이 우리를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대우할 때 오직 우리 내부의 일부 목소리만이 우리를 깎아내리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펀더멘탈은 결코 뉴스의 헤드라인 몇 줄에 흔들릴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궈낸 이 찬란한 산업적 성과는 누군가의 요행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수십 년간 밤점 설쳐가며 쌓아온 실력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위기다, 망한다는 뉴스를 보시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을 때 나는 데이터에 눈을 뜨고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국가의 저력을 믿으며 냉정한 숫자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30대부터 60대까지 여러분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위대한 엔진이자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이 꺾이는 순간이 진짜 위기이지 외부의 경제 파고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재래식 언론이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과 자부심을 동시에 지켜드릴 진짜 데이터를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의 안개를 걷어내고 밝은 태양 아래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만끽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